있으려니까 그것도 힘들고 싫어하거든. 특히 남자들은 좀 심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조비를 공부할 때는 목사님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저는 가끔 여기도 들어갔다 저도 들어갔다 하긴 하지만 저기는 좀 많이 안정이 됐으니까 하는데 리더 되신 분이 진짜 스승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잘 몰라요. 그 책이 있죠. 어떤 책이 있어요. 어떤 미국의 목사님 쓰는 책인데 미국은 이제 한국처럼 구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금전에는 우리가 뭐 화요일에 저녁에 모여서 창세기 공부합니다. 희망하신 분 오십시오.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 오는 거야. 그한 10명이나 이렇게 그때 모아가지고 내가 쭉 목사님 가르치는 거야. 쭉 들었는데 목사님한테 출장 관리 있어가지고 그중에 집사님 한 분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내가 2주를 비울 건데 집사님 좀 하십시오. 나 못한대요. 그냥 뭐 성님 도와줄 테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맡겨놓고 갔어요. 가서 이제 집사님 모여 사는데 하고 났더니 그 다음 주일에 조인들이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딱 돌아왔으니 부모님들이 목사님 이 집사님 하게 두십시오. 집사님이 하니까 멤버가 자꾸 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목사님 뺏기고 또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목사님 구에는 딱 나온 사람하고 절대로 늘지 않는데 이쪽은 자꾸 늘어나서 2개가 더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럴까 궁금해서 책을 쓴 거예요. 목사님 한 그룹은 체면상 나온 사람이고 이쪽 사람은 재미있어 오는 사람이에요. 내용은 간단해요. 목사님 앉아있으면 하고 싶은 소리 못하거든. 부부 싸움 해도 하기 곤란하고 세금 같이 한 것도 이야기 곤란하고 자기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힘든 이야기 다 비슷하니까 다 끝놓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너무 재밌는데 이 책에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이 그분 책에 글 공부는 평소가 사역을 너희들끼리 해라 이렇게.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주입식으로 하려면 목사님 낫죠 물론. 그 좀 자기 적용도 하고 사안도 나누고 질문도 하고 싶으면 다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라는 사람이 리더굿을 하지 말고 똑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같이 헤매는 사람처럼 앉아서 같이 해야 할 수 있지 딱 하면 그건 의아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도 같이 비슷한 순서에서 자기 이야기하고 보니까 뭐 리더는 하나 똑같으면 간단하니까 그래서 리더를 뛰어난 사람 세우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끼리는 자기들끼리 하고 비슷한 세계 모아놓고 그중 누가 이제 사회하고 아니면 그 중에서 오히려 덜 뛰어난 사람을 사회적으로 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뛰어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서 가끔 끼어들고 그렇게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리더 노릇 하지 말고 꼭 이렇게 잘 섬기면서 사회를 잘 하도록. 그럼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자유롭게 이야기를 시킵니다. 자유롭게 뭐 아무 성전도 좀 이야기 한번 좀 하십시오. 그래서 하는데 이분이 좀 힘들어하는 걸 잘 알고 이분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읽고 우리 형제님 몇 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이런 건 쉽잖아요. 또 딴 사람 시키다가 쉬운 질문 해야 돼요. 그걸 보니까 오늘 무슨 구절 있죠? 이렇게 쉬운 거.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면 그냥 쉽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죠? 뭐 한다든지 이렇게 좀 쉬운 이야기 하면 죽은 밖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이야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말만 자꾸 대화가 되도록 뭐 이끌어가고 말만 잘하는 것은 있다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야기 자꾸 하도록.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말을 길게 하잖아요? 길게 하면 이 사회자가 끊어야 되니까 어떻게 끊느냐? 이야기 쭉 하다가 문장이 딱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빨리 끼어들어서 재밌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분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아직 이야기 안 끝났는데 딱 숨쉴 때 들어가서 너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하고 아니면 좋은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야기 나한테 좀 더 들읍시다. 다른 분 이야기 좀 들읍시다. 한다는 해서 넘기면 눈치채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계속 기다리면 본인 혼자 하고 다른 사람이 다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 보고 그만하시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만하셔도 될 사람한테는 그만하시오 그러고 당신 혼자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말 듣는 오래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야기를 안 하는 분이 길게 하잖아요. 그때는 또 실컷 들어야 돼요. 왜냐면 들어봐야 되니까 그죠? 그때는 재밌거든요. 재밌을 때 다 실컷 듣고 늘 같은 사람이 비슷한 말 또 길게 하는 사람한테는 빨리 적응해야 되고 아니 따로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도 하게 다음은 당신 좀 이야기 좀 짧게 하라고 한다든지 시킬 때 그 사람 건너뛰는 시킨다든지 이렇게 좀 잘하셔야 돼요. 사회자가. 그래서 사회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중요하고 너무 좀 이야기가 이 주제에서 빗나갈 때도 빨리 좋은 주제 이야기할 때 그거는 오늘 주제가 좀 더 그건 다른 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좀 끌고 한다든지 그걸 잘하는 사람이 그룹 리더거든요. 이게 둘의 지기가 그걸 좀 잘하도록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누가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하면 안 돼요. 부러지기는. 그럼 누가 한번 대답하십시오. 다른 사람 이야기 해보시죠. 자기도 하고. 원래는 본인은 질문시켜요, 대개는. 아, 그 좋은 질문 할 때, 그래도 당신이 질문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당신이 먼저 한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뭐가 궁금한지 좀 더 이야기하셔야 우리가 압니다. 당신이 한번 먼저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하니까 뭐 이렇고, 이런데, 뭐가 어떻다. 이렇게 본인이 먼저 설명해야 돼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해서 딴 사람 이야기하면, 이야기 다 됐죠? 하고 넘어가야 되지. 옳다고는 이제 내가 말할 차례 됐구나. 그래서 대답을 덜컥 하면, 그럼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했는데 대답한 사람이 단순하게 대답하면 이 사람이 웃기네 진짜. 문제도 못도 하고 엉뚱한 대답하네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선뜻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딴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 사회하는 사람이 대답을 착착하면 안 좋기 때문에 절대로 사회하는 사람은 선생 노릇을 하면 안 되고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홍콩에서 할 때는 IMF 수련할 때 갔더니 여자가 사회하는데 잘하더라고. 질문 딱 나오니까 꼭 그 사람 보고 다시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이야기 딱 시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후로는 참 잘하구나 생각했는데, 이 미국 쪽이 잘 안 되고, 한국 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자가 할 일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때로는 사회자를 두 사람 두기도 해요. 왜냐면 어떤 때는 말을 워낙 안 하잖아요. 뭐 이게 시거든 잘할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어떤 그래가 뭐 가만히 있거든요? 그럼 이 사회자가 누가 말하시는데 아무도 말 안 하면 자기가 또 말하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묵인된 어떤 다른 리더가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슬그머니 자기가 말할 거야. 그런데 말이 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 말하보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또 한 사람 정해놓고 그 사람이 또 맞장구 치면서 이야기를 꺼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요. 뭐 분위기만 좋으면 뭐 거의 편하게도 별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분위기가 좀 될 때까지는 그렇게 분위기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이 부대찌개는 계속 가는 거. 남 이야기를 시키고 자기는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좀 거슬려도 그냥 두고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설교도 훈련하는 데서 한 분이 갑자기 엉뚱한 거예요. 다른 교수 분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모두 놀래가지고 막 한마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그분이 난처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분이 뭔가 다 궁금한 거예요. 삼일치에서 궁금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초신자도 아니고 중진인데 그래서 제가 혹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하나님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물론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말을 고쳐가지고 그렇지 아버지하고 아들 다르지 않냐 그래서 예 아들하고 아버지는 다릅니다. 한 분이 아니고 딴 분이고 아들은 아버지가 복종해서니까 아버지하고 다른 아버지 하는 거는 물론 다르죠. 이렇게 하니까 얼버무리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일은 얼버무렸지만 아 저분이 뭔가 좀 오해가 있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까발려버리면 이 사람은 안 치니까. 그래서 이 사회 하시는 분은 어쨌든 심각한 문제 나오면 아 오늘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토의하기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목사님하고 좀 질문하기도 하고 넘어갑시다 해서 빨리 넘겨야지 그 잘못하면 그거 막 논대하다 보면 굉장히 뭐 2단이 3단이 하다 보면 골치 아프니까 잘 처리해야 됩니다. 사회자가 엉뚱한 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거. 처음에는 그룹의 개성의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리더는 셈인데, 세 번째. 교회에서 모이는 이 둘의 조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말씀 공부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되게 삶을 나누다 보면, 그냥 자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그리고 본문하고 항상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전혀 말 안 하는 사람이 모처럼 말했을 때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좀 들어야 되고, 그날 본문하고 아무건 뚱뚱한 게 같은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 이분 좀 격려를 받으니까.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가 모처럼 한번 이야기하니까 실컷하게 해줘야 그 다음에 이분 좀 잘 참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해주는 게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성경 본문 이해 쪽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성경 읽고 이해 쪽으로 질문도 자꾸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러 가지 이것도 듣고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해를 위해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용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쉬운 본문이야 뭐 그런 본문에 대한 말이 많을 필요 없지만 가끔 까다로운 본문이 나올 때는 좀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이 사회한 사람이 설명을 자꾸 하려면 안 돼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요. 자기는 이미 알고 있어서 답답하더라도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말을 하게 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 중에 좀 보면 예를 들면 100점짜리가 아니고 50점짜리 말이 자꾸 나오더라도 자꾸 지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본인들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노력이 되고 좀 정답이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주거니 받기 돌면서 자기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는 주입식 공부보다도 토의식 공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토의하면서 헤매는 것이 기억에 남고 그 헤매는 것에 대한 것을 답을 찾고 싶고 그러다 언젠가 답이 찾아지면 좋아하는데 딱 주입해버리면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자기 것이 안 되고 자기가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넘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 수준에서 계속 토의하기는 좋기 때문에 본문 이해를 위해서는 굉장히 좀 인내하면서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생활로 넘어가면 본문 이해는 그래도 앞뒤를 잘 봐가면서 앞에 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다든지 그럼 이 문장하고 그 다음 문장은 뭐 좀 이런가요 해서 좀 혼에 몰아넣지 말고 약간씩 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 약간씩 주면서 사회가 잘해서 본문을 조금 잘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고 조금 무리된 본문이 있든 잘 때는 일단 본인이 알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좀 목사님께 묻든지 하고 새롭게 합시다 해서 다음 주로 넘긴다 해서 덮어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자꾸만 결론을 내리냐면 이 조언들이 자꾸만 의존적이 되고 이 사회자가 하는 말에만 무조건 따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룹 공부는 목적이 없어지니까.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자가 좀 답답하더라도 좀 참고 어느 정도까지 하고는 끝내고 그 다음에 적용에 들어가서 되는데 네 번째는 적용인데 적용은 삶을 나누는 거니까 적용은 완전히 자유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거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적용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을 나눌 때 그건 아니요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 읽고 난 이렇게 했습니다. 뚱뚱하게 하더라도 서로가 그것도 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지 그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삶을 나눌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적용 이상하게 많이 하는데 그걸 어디까지 제재하고 어디까지 봐줘야 되느냐 저도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쉽게 하면 이렇게 합시다. 간다 와서 영어를 배우는데 아무리 배워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너 영어 틀렸어 그러면 키가 죽잖아요. 이거 영어 잘하네요. 이래야 되잖아요. 틀리지만 잘하네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 차차자 영어를 제대로 해가야 되는 것처럼 처음에 엉터리에 습득시다 서서히 고쳐가야 하는 단계에 있듯이 적용을 엉뚱하게 하더라도 예 계속 우리가 적용합시다 해서 인카르지 해가지고 나중에 차차차차 이 사람이 좀 올바르게 하도록 끌고 가는 긴 기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사회자가 쉽지는 않거든요. 또 목사님 보고하고 해서 목사님 얘기 들어보고 또 어떻게 하고 어떤 목사님 별도로 만날 수도 있고 해서 이 사람이 하여튼 그 그룹에서 생표를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이 사람이 뭔가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각자가 자라갈 수 있도록 자기 수준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좀 너그럽게 처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걸 잘 기억해뒀다가 저 사람 언제 도와주고 좀 생각하면서 또 기회가 오면 또 잘해 주셔도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생활에 옮길 때만은 좀 주관적이고 엉뚱한 것을 좀 많이 허용하시면서도 그래도 결국은 그 사람이 제대로 하도록 가야지 계속 두면 안 되니까 언젠가는 이게 제대로 방향을 잡고 하는 건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네요. 물론 또 웬만한 분은 자기도 틀리니까 틀렸다고 말하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틀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해서 그런 문제 생겨요. 어떤 이화에 대해 철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아니 도대체 그 집사님이 왜 꼭 너는 틀렸어 그러냐고 자기가 뭔지 자기 마음대로 틀려서 받아서 하냐고 막 열내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고 사회자가 있어요. 또 그 사회자 그렇게 오나. 그 사회자 성격이 탁탁탁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격자는 성격이 틀린 거는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지 그거는 이렇게 안 하고 아닌 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그건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 신자도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상처를 주기 쉽죠. 그래서 그런 분은 원래 사회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사회자는 두리뭉실한 사람 세우셔줘요. 그 성격을 잘 알거나 정확한 사람은 멤버로 있는 게 좋아요. 예, 두려지가 되지 말고. 그래야 분위기가 좋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잘 들어가 모여서 이야기 잘하도록 만든 사람이 사회자지 정답 주기 위한 사람이 사회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정답 준 사람, 멤버 중 하나 말하면 오히려 괜찮은데 이 사회자가 자꾸 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회하는 부분 좀 선비 잘하는 부분 좀 세우시면 좋겠네요. 저 사회자 부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